이번 시간에는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마지막 파트 3의 챕터 두 번째 사후 관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후 관리는 일단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살펴본 이유는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죠. 사후 관리의 핵심은 고객 유입률을 높이고 이탈률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사후 관리와 랜딩 페이지 관리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키워드 사후 관리는 효과 없는 키워드를 확인하고 새로운 키워드를 발굴하는 걸 말하고요. 랜딩 페이지 사후 관리는 키워드와 연관성을 높이고 또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요소들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관리의 의미는 키워드는 이제 광고 노출 대비 클릭 수인 CTR하고 클릭을 통해서 방문한 고객이 전환한 비율인 CVR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쪽에 CTR을 놓고요. 이쪽에 CVR을 놓고 살펴볼 수 있는데 어, CTR이 높고 CVR이 높으면 이건 아주 모든 것들이 다 매력적인 거고요. CTR은 높은데 CVR은 낮다. 그러면 키워드 소재는 매력적인데 랜딩 페이지는 좀 불충분한 거고요. 그다음에 CVR은 높은데 CTR이 낮다. 그러면 키워드 소재는 불충분한데 랜딩 페이지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CTR도 낮고 CVR도 낮으면 키워드 소재, 랜딩 페이지 모두 불충분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CTR, CVR이 모두 높은 이런 경우에는 키워드 광고에 대한 클릭률을 높이고 방문한 사용자의 전환도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키워드, 소재, 랜딩 페이지 모두 매력적이고요. 서로 연관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효율이 높은 키워드의 경우에 입찰 순위를 조금 더 높여서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겠고요. 매출이 효과적인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관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 같은 거 좀 더 발견하고 또 계절성 키워드와 이슈 키워드도 확장하는 전략을 펼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CTR은 높고 CVR이 낮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키워드와 소재는 매력적이라서 클릭률은 높은데 실제로 방문했을 때 전환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예요. 광고 소재와 랜딩 페이지 간의 연관성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요. 네, 이탈하는 거죠. 키워드와 광고 소재 그리고 랜딩 페이지의 다음 항목들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는 고객의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키워드와 적합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광고 소재는 광고 소재를 보고 방문했으나 랜딩 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좀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랜딩 페이지에서는 사이트 메뉴가 복잡하진 않는지, 구매 전환 전에 이탈 가능성이 큰 건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요. 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랜딩 페이지를 좀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TR은 낮고 CVR은 높은 경우입니다. 아, 키워드 검색 후에 클릭률은 낮은 편이지만 방문한 사용자의 전환 행동은 많이 일어나는 상태죠. 광고 소재가 문제인지 키워드 입찰 순위가 낮아서인지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업종에 적합한 광고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패션 관련된 광고라면 요즘 유행하는 광고 소재를, 또 식음료 광고라면 신선함이나 맛 같은 걸 좀 강조하는 광고 소재를, 그리고 가전제품 광고라고 하면 상세 설명을 강조하는 그런 광고 소재로 클릭률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타겟의 특성에 맞는 광고 소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녀별, 연령대별, 지역별, 제품의 타겟 특성을 파악한 광고 소재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죠. 예를 들어 남자는 성능을 강조하고 여성은 디자인의 감성적인 면을 강조할 수 있겠죠. 또 차별점을 강조합니다. 기존 제품과는 다른 차별화된 특성이나 경쟁력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고 광고 소재를 만드는 거죠. 확장 소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썸네일 이미지나 이벤트, 할인 혜택, 가격 링크, 예약 기능, 위치, 이미지, 전화번호 등 다양한 확장 소재를 사용해서 주목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CTR과 CVR이 전부 낮은 경우에요. 클릭도 저조하고 클릭한 사람들이 전환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키워드와 광고 소재, 랜딩 페이지 모두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광고 비만 소진하고 일정 기간 성과가 없는 키워드는 순위를 좀 낮추고요. 키워드는 여러 이유로 이제 항상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고비 비중이 높지만 전환이 없는 것, 이슈가 있는 키워드, 그다음에 품절 상품 키워드 같은 것들은 광고를 중단하는 게 필요해요. 키워드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발굴하고 키워드 및 광고 소재 랜딩 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거친 뒤에 다시 광고를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랜딩 페이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랜딩 페이지는 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링크죠. 또 광고주 웹사이트, 카테고리 상세 페이지, 이벤트 페이지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좋은 키워드를 발굴하고 훌륭한 광고 소재로 방문자를 유입시켰다고 해도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성과가 없죠.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환될 수 있도록 랜딩 페이지를 관리해야 하는 거죠. 검색어와 정보의 관련성이 높고 또 게재된 정보가 유용하고 사용자가 페이지를 탐색하기 쉽도록 랜딩 페이지를 꾸며야 전환율이 높아집니다. 자,
방문자 수와 페이지 뷰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 랜딩 페이지의 효과는 방문자 수, 페이지 뷰, 체류 시간, 단속률 등 웹사이트의 여러 가지 로그 분석 지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방문자 수와 페이지 뷰를 통해서 사이트가 사용자들에게 매력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많고 페이지 뷰도 높다 그러면 광고가 성공적인 거죠. 페이지 뷰가 높다면 사이트의 제품이나 콘텐츠가 매력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방문자는 많은데 페이지 뷰가 좀 낮아요. 그럼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많은데 연관성이 떨어져서 이탈하는 거니까 랜딩 페이지나 콘텐츠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방문자는 적은데 페이지 뷰가 높아요. 그러면 충분히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광고만 조금 더 잘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방문자 수도 적고 페이지 뷰도 적다 그러면 광고를 일단 재점검하고요. 제품의 차별점, 콘텐츠의 경쟁력이나 제품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류 시간과 반송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반송이라는 것은 사이트를 접속한 다음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거죠. 방문 품질이 낮은 상황을 말합니다. 방문 품질을 측정하는 데이터로 반송률이 있는데요. 방문자 대비 반송률 비율을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송률이 높다면 접속자들이 랜딩 페이지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상담을 하는 등의 전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겠죠. 네. 광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광고에 도출되는 TNG 문구를 랜딩 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으면 연관성을 높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검색 광고의 설명과 랜딩 페이지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종 성격과 맞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업종의 성격에 맞는 매체와 광고 상품을 발굴하면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쇼핑이면 쇼핑에 검색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합 검색이 하는 것보다. 특정한 타깃이나 시그널 이슈 같은 세부적인 니즈에 따라서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도 좋고요. PC나 모바일 등 디바이스의 환경에 맞게 랜딩 페이지를 별도로 노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업종과 무관한 설명이나 너무 많은 팝업, 또 진입을 방해하는 보안 모듈 같은 것들은 자제하는 게 좋죠. 혜택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나 중요한 정보는 가장 상단에 위치시키고요. 제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판매 조건, 또 구매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걸 포함하는 게 좋겠죠. 서비스의 경우는 상세 설명이나 사용 후기를 제시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직관적인 페이지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깔끔한 UI와 잘 정리된 컨텐츠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상되는 고객들의 행동 방향이나 구매 동선을 파악해서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안내하듯이 명확하게 구성되는 게 좋아요. 또 이제 솔직하게 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환 행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구매나 예약 등의 요소가 랜딩 페이지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겠죠. 장바구니, 또 상담하기, 주문하기 등 해당 페이지에서 목표하는 고객의 액션이 신속하게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입력란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바일 쇼핑 증가에 따라서 웹사이트를 모바일 친화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좋죠. 속도는 빠르게 하고 탐색은 간단하게, 또 고객 문의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같은 걸 보면요, 정말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어 놨나?' 이런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요, 이걸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 번 테스트를 안 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걸 뭐 보는 사람들한테 피드백도 잘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놨으면 이걸 충분히 본인들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테스트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랜딩 페이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랜딩 페이지는 키워드 광고를 통해 유입된 방문자가 처음 접속하는 페이지다. 맞죠? 유입된 고객이 랜딩 페이지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광고비가 더 적게 소진된다. 그렇진 않죠. 예, 광고비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키워드와 랜딩 페이지의 연관도가 높아야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죠. 맞죠? 광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랜딩 페이지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까 제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좀 테스트를 해봤으면 하는 게 바로 저런 거예요. 여러 가지 버전을 테스트를 해서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지를 모르면 해결할 때도 정말 답답하거든요. 네, 이런 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광고 효과 분석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틀린 것은? 광고비만 소진하고 일정 기간 성과가 없는 키워드는 순위를 낮춘다. 그렇죠? 경쟁사 조사를 통해서 상품 경쟁력을 비교하고 랜딩 페이지를 개선한다. 그렇죠? 키워드 상위 전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요게 이제 비싼 키워드 같은 경우에 상위를 무조건 올리는 게 맞는지, 성과도 별로 없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합이 높거나 그런 경우에 좀 낮출 수도 있고요.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무조건 상위 전략이 우선시 되는 건 아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랜딩 페이지를 꾸준히 관리해서 구매율 및 체류 시간 상승을 유도한다. 자, 세 번째요. 랜딩 페이지의 반송수, 반송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송률은 방문수를 반송수 곱하기 100으로 나타낸다. 방문수를 반송수로 한다. 이거 지금 숫자가 뒤집혔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사이트에 방문한 후 페이지 뷰 1을 발생시키고 종료된 세션 수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간 걸 이탈률, 반송률이라고 하죠. 반송수가 높은 것은 랜딩페이지의 의도와 방문자의 관심이 매칭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반송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관 상품 노출 또 다른 특정 액션을 유도하는 페이지를 구성한다. 네, 맞습니다. 주관식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광고를 클릭한 사용자가 회원 가입이나 구매 등의 행동을 일으키는 직접 전환은 몇 분인가? 네. 몇 분인지 기억나세요? 직접 전환. 네, 30분이었죠. 네, 간접 전환은 얼마나 됐었죠? 7일이나 뭐 20일 후에 다시 들어와서 뭐 액션을 취하는 거, 이런 걸 간접 전환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365 기출 문제 이벤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 문제를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끝까지 수업을 들으셔서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도 아주 유능한 마케터로 성장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 감사합니다.